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통계 분석을 좀 더 해볼 건데, 사실 이제 통계 분석을 제대로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몇 시간 분량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다뤄보기보다는 이번 주제 자체가 원래 이제 지도 데이터 위에 시각화가 핵심 주제였기 때문에 이번의 통계 분석은 정교화를 하고 뭔가 시각화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교화가 왜 중요한지, 패턴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여타 강의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패턴 분석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지드 데이터에서 통계 쪽 부분만 가져오기 위해서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드랍을 하고요. 위경도 데이터나 역번호나 주소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드랍을 하고 역명이랑 그다음에 자치구랑 월별 이제 그 승하차 인원 요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와서 스태츠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의 데이터만 이렇게 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걸러내게 되면은 영명도 같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아일록을 줘가지고 1번 컬럼부터 마이너스 1번 전까지니까 여기까지 12월까지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을 해내도록 할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요거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X축에다가는 그냥 1번부터 12번까지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 거고, 그다음에 np.squeeze를 해가지고 요걸 뭐 하는 주는 거냐면 요 데이터를 그냥 이제 한마디로 1차원 어레이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np.square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별도의 셀에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에 아이고 가로가 빠졌네요. 밸류스를 해서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괄호가 스퀴즈가 들어가고 밸류스에 잠깐만요. np.squeeze 제가 지금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플레이스가 없네요. 플레이스를 강남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스를 보면은 이제 넘파의 어레이 형식으로 이제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2차원 어레이가 되는데 요거를 np.squeeze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차원을 한 값대기 벗겨주는 거죠.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값대기를 벗겨야 이제 올바르게 시각화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요걸 출력하게 되면은 강남역에 대한 월별 승하차 인원을 이렇게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승하차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 2월 달에는 적었고요. 2월 달에 적은 이유가 뭐 설이 껴 있어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좀 적었다가 7월 달에 또 늘어났다가 9월 달엔 또 적었는데 뭐 추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10월 달에 늘어났다가 또 다시 12월 달에 늘어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제 고속터미널이랑 비교해서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강남역이랑 고속터미널이랑 같이 그려서 봤더니 이제 위에 게 강남역이고 아래 게 이제 고속터미널입니다. 블랙이 플레이스 1이니까 강남역이고요. 토마토 색깔이 이제 고속터미널이 되는데 보면은 고속터미널도 2월 달에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늘어나긴 했는데 강남역은 유독 많이 늘어났는데 고속터미널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쵸? 이런 패턴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둘 다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냥 추측할 하건데 뭐 9월 달에 추석이나 이런 것들이 명절이 껴 있으면 승하차 인원이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 플러스에 이제 월별로 각각 다 찍어본 거죠.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평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X축의 인덱스에다가는 강남, 강남구청, 노년 이렇게 역별로 쭉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4월달, 7월달, 11월달에 따른 승하차 인원이 뭐 변동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강남구의 데이터만 걸러 올 거예요. 강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역들이 이렇게 뭐 강남, 강남구청, 노년 이런 역들이 쭉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를 볼 건데, 근데 요거를 이제 마치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랑 유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히트맵 형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히트맵으로 왜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승하차 인원이 많고 어느 역이 적은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이터들은 히트맵에 넣어주시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트맵 코드가 들어있는데 요 큐벨릭스는 그냥 저희가 파레트 생성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코드예요. 네. 요거는 뭐 스타일 적용해 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코드가 이제 히트맵인데 히트맵에다가 우리가 요거 나왔던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데 여기 나누기 1000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가 너무 길다 보니까 나누기 1000을 해줬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어노트를 true로 줘서 그러니까 승하차 인원의 그 데이터 값들도 출력을 해주게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맷에다가 .1f를 줘서 소수점 한 자리째까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려지게 되죠. 좀 예쁘게 제가 출력하려고 팔레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면은 승하차 인원이 많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하차 인원이 적었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실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이긴 하지만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전달받는 이로 하여금 도대체 어느 역이 승하차 인원이 많고 어느 역이 승하차 인원이 적은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히트맵을 표현해서 주게 되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확실히 강남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역, 선릉역, 뭐 수서, 신삼 이런 애들이 조금 색깔이 짙게 나오는 거 보니까 승하차 인원이 확실히 많구나. 그에 반면 뭐 삼성중앙이나 뭐 선정릉, 뭐 도곡 이런 역들은 좀 승하차 인원이 적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히트맵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위치한 역에 승하차 인원의 평균을 산출해서 에버리지 임시 변수에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태츠 LOC로 강남구를 필터링한 다음에 요거의 전체에 대한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나와서 좀 보기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평균치를 구한 이유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강남구의 평균 대비 강남역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게 강남역에 대한 승하차 인원의 이제 변동 폭이고 그리고 아래 거는 이제 평균치예요.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강남역은 보시면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하철역입니다. 그리고 평균치는 이거보다는 월등히 작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패턴 분석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밋밋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보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 정규화를 해줄 건데 정확한 패턴 비교를 위해서는 이 절대적인 수치 있죠. 그러니까 강남역의 뭐 수치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673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수치를 보지 않고 그 변동폭만 보겠다 이겁니다. 변동폭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규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화를 해주는 코드가
정교화를 해주기 전에 먼저 강남 데이터만 필터링 해줄 겁니다. 영명이 강남인 데이터만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오고요. 요거를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정교화 해주는 공식인데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차이로 분모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스케일. 자, 여기 민맥스 스케일링 하는 방법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포뮬라 있죠. 스케일러 포뮬라. 자, 여기 포뮬라에 보시게 되면은 요 스케일드 된 데이터에 x 값을 민 값으로 뺀 다음에 맥스에서 민으로 나눠주는 요 공식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제가 파이썬 코드로 그냥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가져와서 정교화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최소값은 0으로 표기가 되고요. 최대값은 1로 만들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 포뮬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져왔고 이제 정교화 그 평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평균 데이터에 대한 정교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값이 0으로 표기가 되고 최대값이 1로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정교화를 두 개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의 차이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화를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남 데이터는 블랙으로 표기가 되고 평균치는 토마토로 표현이 된 거예요. 평균치의 변동폭은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강남역의 데이터는 3월, 4월, 5월은 평균치가 원래는 다른 역사들은 대부분 다 증가를 했는데 강남역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소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패턴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5월 달도 이제 평균 대비 좀 적어요. 6월 달도 좀 적고. 하지만 이제 7월 달에는 얼추 비슷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도 좀 더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패턴만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어떤 그 변화량을 보겠다는 거죠. 변화량을 봐서 이렇게 비교할 때 정교화를 해준 다음에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패턴 비교를 할 때 좀 더 면밀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지도 데이터 실습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간단히 통계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떤 통계 분석을 면밀히 해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시각화에 초점을 둔 그런 강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도 데이터 활용해보는 방법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코드로 잘 작성하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잘하시면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잘 설득하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발굴하신 인사이트를 전달하기 좋은 수단이 바로 이렇게 차트나 시각화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에 이런 엑셀 데이터를 표 형태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좋은 보고서들은 차트로 잘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표현하는 방식들도 이번 참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동안 실습을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